저는 결혼 22년 차 44살 여자입니다.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고, 현재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둘이 맞벌이 하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다 보니 안 되는 건 없었어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죠.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잠깐 과거로 돌아가 남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22살 때 남편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테이블에 음식을 놓기도 전에 넘어지게 되면서 들고 가던 음식들을 한꺼번에 손님의 얼굴에 철퍼덕하면서 쏟아 부은 적이 있었어요. 순간 식당은 침묵이 흘렀고 음식은 입에 대지도 못한 채 온몸이 음식으로 범벅이 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냈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죄송하다며 손님께 고개를 숙여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져 있었고, 식당 사장님은 제가 받을 월급을 손님한테 탈탈 털어줬었어요. 사장도 기분이 많이 안 좋았었는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화를 냈었죠. 그날 딱 한 번의 실수로 식당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쫓겨나다시피 사장한테 내쳐져 버렸어요. 그런데 손해보상금을 받은 손님은 화가 덜 풀렸는지 저를 골목으로 끌고 가더니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날 하루 일정을 전부 다 망쳤다고 같이 온 일행과 함께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받은 돈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더 큰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분명 제가 잘못을 하긴 했었지만 사장이 저와 상의도 없이 제 월급 전부를 줘버린 뒤 내쳐지기까지 했는데 그걸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벽에 밀친 남자는 더 큰 보상을 요구했었지만 끝까지 죄송하다며 남자를 뿌리치려 하자 화가 많이 났는지 저에게 손을 올리려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저를 압박하고 있는 남자들을 불렀고 큰 싸움이 일어나려던 찰나 경찰차가 도착해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나중에 마주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의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갔었어요. 22년의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 사람은 그때 당시 남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멋져 보였고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날 남편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던 거였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몇 번 더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 진지해졌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서 분위기를 심각하게 몰고 가더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전혀 알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듣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한마디에 카페에서 먹고 있던 음료를 뿜으면서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죠. 저보다 9살이나 많았던 남편한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10살이나 되는 여자아이가 있다는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한 상태로 할 말을 잃어버려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줬었고 그제서야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젊은 나이에 한 여자를 만나 혼인신고까지 했었는데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이혼 통보를 하면서 함께 살기 힘들 것 같다고
아이까지 떠넘기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버는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적다는 거에 압박이 계속 생기게 되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강요했었고 떠나간 마음 붙잡아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결국 놔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에 백화점 붕괴 사고로 부모님을 한나란시에 떠나보낸 적이 있었어요. 두 분이 함께 백화점에서 일자리를 구해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백화점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된 거였죠. 그때 당시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고 많은 분들께서 눈물을 흘렸던 걸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부모 없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여자는 남편한테 많은 의지가 되었었지만 그 여자는 남편이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조금의 고민도 없이 등을 돌린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부모님은 계셨지만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두 손 두 발을 들었었고 인연까지 끊어버려 혼자서 살아왔던 것도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꼬였던 만남은 이혼을 하게 됨과 동시에 아이를 홀로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혼자 아이를 10살 때까지 키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동네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었고 바르게 자라온 아이라며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동안 말 한마디 못했었다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었습니다. 저도 잘난 인생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손길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이 이 험난한 세상에 태어나 보육원으로 바로 버려졌던 저는 그곳에서 원장님과 저를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 엄마이고 아빠였어요. 이런 삶을 살아온 제가 남편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누구나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저는 아이와 만남을 가지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저처럼 엄마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온 적 없었던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그래도 주위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와서 그런지 얼굴엔 그늘 없이 행복이 가득해 보였어요. 밝은 모습은 저에게 긍정적인 신호였고 그 아이도 저를 상당히 잘 따르는 모습에 22살밖에 안 됐던 제가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밝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었던 터라 서로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꽃다운 나이는 금세 지나가고 40대가 되어버렸던 거죠. 젊었을 때 식당 일을 하다가 친한 언니 소개로 파출부 일을 같이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40이 넘어서도 계속 이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22살에 결혼해 파출부를 뛰며 남편과 열심히 돈 벌어 살다 보니 제 딸도 그런 노력을 보고 자라와서 그런지 공부에 전념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한 끝에 제 딸이 그토록 원하던 서울법대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지금 만나는 남자가 검사라고? 언제부터 만났던 거니? 그동안 우리한테 말 한마디 한 적 없었잖아. 갑자기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빠는 네가 좀 더 자리가 잡히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때 결혼 생각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결혼이라는 게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거든. 네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래도 서둘러 결혼을 하고 싶은 거니? 그러다 아이까지 가지게 되면 힘들게 달려오면서 잃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야.
아빠는 네가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굳이 결혼을 원한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아빠 엄마는 네가 좀 더 인생을 충분히 즐기고 나중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두 분이 걱정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엄마 아빠가 일하시는 거 옆에서 봤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도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 또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 사람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같은 학교 선배였는데 후배들 격려차 몇 번 왔었고 그때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게 됐던 거예요. 제가 함부로 사람을 만나거나 하진 않잖아요. 조만간 인사시켜 드릴 테니 대화 정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두 분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저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제 딸은 하루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어요. 아이는 자리가 잡힌 이후에 천천히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는 것보단 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훨씬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일단 제 딸과 결혼하겠다는 남자와 대화를 나눠본 뒤 다음을 생각해 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딸이 결혼 통보를 하게 된 이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남편도 걱정스러웠는지 잠까지 설쳐가면서 불안한 모습을 계속 비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약속된 날짜가 다가왔고 제 딸과 함께 저희 집에 인사 온 남자와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가 생각했던 걱정과는 달리 상당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어요. 그동안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했었다는 걸 남편도 느끼고 있었는지 어느새 긴장이 풀렸었고 즐거운 식사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이 왜 결혼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검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차갑고 딱딱한 인상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의 바른 모습과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제 딸에 대한 많은 배려와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던 걱정들을 한순간에 없애주었어요. 그렇게 좋은 만남을 가진 이후 몇 번 더 저희 집에서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처음에 불안했던 마음과 다르게 서로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둘 사이에 좋은 날들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결혼을 허락했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또 다른 걱정거리로 찾아왔어요. 예비 사이의 부모가 제 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저희 부부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예비 사이에게 집안 상황에 대해 물어보게 되면서 왜 제 딸을 반대하는 건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제 딸 하나만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중간에서 엄마가 결혼을 반대하고 있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고 여쭤봤는데 두 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듣자마자 보경이 얼굴을 보겠다는 약속을 깨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제가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보경이를 받아줄 마음이 없다고 만남을 거부하고 계세요. 제가 하루빨리 설득해서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게 노력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이런 문제로 서로의 감정이 다치게 되면 결국 그 끝은
안 좋은 결말만 있게 될 텐데. 아, 잠시만요.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여보세요? 네, 엄마. 지금 보경이 부모님 댁에 잠깐 왔어요. 네? 지금요? 아, 저희 엄마가 잠깐 통화를 원하세요. 예비 사도는 전화를 받자마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면서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직접 얼굴 보면서 대화 나누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겠다고 하길래 그 말을 듣자마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예비 사돈댁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떳떳하지 않게 살아온 적 없었고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읽어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죠. 가진 거 없이 남편과 악착같이 벌어모아 제 딸 서울법대 졸업시키고 대출 없이 자가까지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비 사돈이 저희 집에 직접 오겠다는 말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집으로 초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바로 대답을 하자 약간 당황스러웠는지 말을 더듬거리던 예비 사돈은 돌아오는 주말에 저희 집에 오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고 이번 기회를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려고 예비 사돈집을 초대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온 제가 두려운 건 없었어요. 노력했는데 아니면 그걸로 끝인 거고 더 좋은 사람 많기 때문에 현재 최선을 다하려 했던 것 뿐이었죠.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되었고 약속된 날짜가 되고 나서 예비 사돈분들이 저희 집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차린 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주방으로 안내하려 했는데 예비 사돈은 식사할 기분은 아니라면서 소파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즐겁게 식사나 하면서 결혼에 대해 얘기하려고 온 것 같아요. 내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직접 얼굴 대면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고집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죠? 그런데 따님의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이런 중요한 날에 설마 자리를 비운 건 아니죠? 그건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 모르는 건 아니실 텐데요. 아, 네. 저는 그래도 좋게 대화 나누면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풀어가려고 식사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실 게 더 필요할 것 같아 마트에 잠깐 가게 됐는데 아마 금방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온 이유는 제 딸을 받아줄 수 없으니 확실하게 마음 정리 해달라는 거네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유야 엄청나게 많죠. 일단 이 집안 꼴을 좀 보세요. 여기가 사람 사는 집안입니까?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 못 산 사람들만 모여 살아서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괜히 내 아들 피해볼까봐 여기 오는 것도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인 거지.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 거지 집안 아니랄까봐. 우리 집안과 결혼해서 뭔가 혜택을 받으려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꼴을 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부잣집 아들딸 하나 꼬셔서 인생 한번 바꿔보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죠.
집안은 집불도 없으면서 자식 하나 있는 거 설법대 졸업시켰다고 로또에 당첨된 것 마냥 신분 상승한 줄 아는데 요즘 널린 게 사자 직업이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고요. 저희 집안은 그런 흔해 빠진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회사 대표 정도 되는 며느리를 원한다고요. 내 아들이 검사인데 굳이 사자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얻어봤자 뭐 하겠어요? 얼마 벌어들이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쪽이 친모가 아니라면서요. 20년간 북박이 식모였다던데 완전 인생 헛살으셨네. 잘 사는 집안의 남자랑 결혼해서 식모살이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이라도 되죠. 직업이 파출부라던데 그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남의 자식 설법대 만들어주면 그쪽한테 고마워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힘들게 키워봤자 결국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자기 부모 찾아가는 게 순리라고요. 핏줄이 끌리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니까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그쪽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호락호락한 거 아니에요. 그쪽 딸이 겉으론 친엄마인 척 잘 따르는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제가 지금 우리 집안과 이루어질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대충 설명해 줬는데 더 꺼내 볼까요? 대충 알아들었으면 이제 그만 일어나고요. 그쪽이 저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본인 자유지만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서로에 대해 의심한 적 없고 저는 제 딸을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쪽이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저보다 인생을 헛살았다는 건 알 수 있겠네요. 재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넓고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서 남들보다 더 여유가 넘칠 줄 알았는데 모에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해결하려는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결혼이야 둘만 좋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 집안도 어떤 입장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엄마, 아까랑 말이 틀리잖아요. 그래도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긍정적으로 봐주신다고 했잖아요. 오자마자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결혼 반대하려고 가는 거라고 얘기하면 네가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겠니? 예, 너도 넘볼 걸 넘봐야지. 감히 예지중지 키운 내 아들을 데려가려고? 완전 도둑이 따로 없구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내 아들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한 번만 더 내 아들 주위를 맴도는 거 보이면 그땐 가만 안 둬.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건 충분히 잘 알겠는데요. 방금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저희 엄마 20년 차 북박이 식모예요. 젊은 나이에 저희 아빠 만나서 사랑 하나로 여기까지 앞만 보며 달려왔어요. 저를 위해 식모처럼 정말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오셨는데 그쪽이 우리 엄마를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어떻게 도일 선배가 당신 뱃속에서 태어나 바르게 자라왔는지 저는 그게 더 신기하네요. 저도 이런 식의 대우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선배, 미안해. 다른 건 내가 다 참을 수 있어도 우리 집안 욕하는 건 도저히 못 참아. 여기에서 우리 끝내자. 엄마,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우리 집안도 별반 다를 거 없잖아요. 왜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건데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반대하면 제가 앞으로 엄마 얼굴 볼 것 같아요? 아버지도 무슨 말 좀 해주세요.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요. 당신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안 돼.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요즘 바르게 자라온 여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 세상이 험해서 예전처럼 정숙한 여자를 찾기란 정말 쉽지 않다는 거 당신도 잘 알면서 이런 참한 며느리 걷어찰 거야? 이건 당신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뭘 이해를 해? 나는 내 아들이 고생하는 거 조금도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집안과 내가 왜 사돈지간을 맺어야 되는 건데? 당신이 말하는 그런 좋은 여자, 이 세상 천지에 깔려 있어. 우리 집안보다 훨씬 재력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낼 거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해. 할 말 다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이구, 제가 좀 늦었습니다. 벌써 대화를 시작하셨나 봐요. 제가 좋은 거 대접해 드리려고 직접 양조장까지 다녀왔거든요. 여보, 식사 준비는 다 끝났지? 남편이 양손 가득 양조장에서 직접 사가지고 온 막걸리를 들고 들어왔는데 좀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은 분위기를 보더니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의 얼굴을 보던 예비 안사돈이 못 볼 걸 본 것 마냥 급하게 얼굴을 숨기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예비 사돈 어른이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고 그래도 인사는 제대로 하고 가라며 마지막 예의는 지키고 좋게 끝내자는 말을 하며 예비 안사돈의 몸을 돌리는 순간 남편은 양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뱉은 남편의 한마디는 저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예비 사돈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서러워 얼굴을 붉히고 있던 저 또한 너무 놀라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고 사상 초유의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분위기는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당신이지? 내 얼굴을 똑바로 못 보고 시선을 피하는 걸 보니 당신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나이 먹어 얼굴이 약간 변하기는 했지만 옛날 모습 그대로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내 과거에 대해 얘기했었지? 저 사람이 나랑 처음 만났던 사람이야. 보경이 친모.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나랑 당신 딸 버리고 가더니 성공한 인생 살고 있었구나. 얼굴 숨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이제 그만 앞으로 나오지. 뭐? 저 사람이 우리 보경이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여자라고? 어쩐지 얼굴이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보경이랑 많이 닮아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저는 처음부터 선배랑 만날 수 없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동안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저를 버리고 지금까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 봐요. 단 한 번도 제 생각은 안 했었어요? 당신 뱃속에서 10달이나 있었는데 아무 감정도 없었냐고. 조용해. 듣고 싶지 않아. 언제적 일인데 과거를 들춰서 뭐 어쩌자는 거야?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다들 나가자고. 더는 들을 필요 없어. 잠깐만요. 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식이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버지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나도 지금 처음 듣게 된 사실이라 정말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아까부터 이 말 하고 싶었던 거 부부싸움 날까봐 안 하고 있었거든. 얘야, 우리 집안도 너랑 다를 거 없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을 배 아파 낳은 건 아니거든. 나랑 재혼한 사이고 내 아들을 그동안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키웠었다.
그래서 너를 많이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정반대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솔직히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거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과거가 있었다는 게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 당신은 나한테 과거에 결혼은 했었지만 아이는 없다고 했었으면서 그동안 나를 속이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던 거야? 아니, 내가 숨길 생각은 없었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과거의 일을 잊고 살았던 것 뿐이야.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으니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예비 사도는 많이 당황했는지 행설수설하면서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가 집안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고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어했던 건 제 딸이었어요. 눈앞에 친모가 나타났는데 눈빛엔 증오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비 사돈 어른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자 배신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는지 결혼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예비 사이를 데리고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딸을 통해 듣게 된 예비 사돈 집안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이 보경이 친모와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식이 있다는 걸 속여왔다는 걸 용서할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예비 사이와 제 딸은 아직까지 서로 만나고 있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은 이혼 생각을 확고하게 정한 듯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혼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제 딸의 행복을 위해 허락해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진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딸을 버리고 간 친모는 자기가 가진 걸 놓치고 싶지 않아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선 결혼을 허락해 준다며 본인이 꾸린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제 딸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길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친모라는 그 여자가 제 눈앞에서 없어지는 게 가족 모두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의 인생을 위해 여러분들의 진지한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제 딸의 친모를 만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루빨리 이런 관계가 정리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아온 건지 다시 과거를 돌아볼 정도로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상황이었고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고 일 처리했어요. 제가 한 결정 후회하지 않는데 왜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건지. 그건 아마도 과거의 기억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홀로 외로이 살아온 인생에 누군가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며느리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죠. 어머님, 이번 주에 저랑 같이 백화점 쇼핑하러 가기로 하셨죠? 제가 너무 일찍 왔나요? 뭐하고 계세요? 얼른 준비하세요. 그랬나? 오늘이 백화점 가는 날이었구나. 요즘 내가 워낙 바빠서 정신이 없구나. 새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거든. 지금 하는 일도 많은데 무슨 사업을 또 구상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좀 쉬세요. 그러다 병 생기시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저를 며느리는 뒤에서 항상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잘해왔었죠. 며느리 덕에 아들도 중심 잃지 않고 하는 일이 오히려 잘 돼서 성공했으니까요. 며느리 하나 잘 들이면 집안이 바뀐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하는 말이면 거의 들어줬어요. 워낙 지식도 많아서 일 처리하는 게 똑부러졌거든요.
같이 다니면서 대화하다 보면 심리적인 마음을 잘 이용해서 설득시키는데 아주 능숙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같이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며느리의 재능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재능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건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며느리는 항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인생 경험이 저보다 적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야는 제가 더 넓긴 하죠. 지금은 사업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시켜서 계약을 성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꾸준히 심리 공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얻어가려고 접근하는 건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워낙 모든 걸 개방해서 엄마와 딸처럼 행동했었으니까요. 그렇게 백화점에서도 제 팔짱을 끼고 여기저기 구경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제인 엄마랑 데이트 있었어요? 전화하니까 어머니랑 같이 있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전화해봤어요. 별일 없죠? 그래, 애미랑 데이트하고 있다. 별일 없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일은 잘 돼가고 있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다음 주 주말쯤에 시간 좀 되면 집에 한번 들리거라. 오래간만에 우리 식구 모여서 식사라도 하게. 며느리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 아들한테 전화가 걸려와 이런저런 대화하고 있는데 제 옆을 지나가던 남자와 부딪히게 되면서 그 남자가 들고 있었던 생과일 주스가 제 옷으로 쏟아지게 되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걸어 나왔고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죄송하다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제 몸에 쏟은 생과일 주스를 닦아주었습니다. 저보고 계속 사과하는 남자에게 괜찮다며 웃어 넘겼고 며느리는 화가 단단히 났는지 백화점이 떠나갈 정도로 그 남자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백화점 내에 세탁소가 있어서 일단 급하게 입을 옷을 하나 구매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스를 쏟은 남자가 대신 결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괜찮다고 몇 번 얘기했지만 계속 말해봤자 소용은 없었어요. 그렇게 새로 옷을 갈아입고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세탁비까지 결제를 해주면서 옷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보상해주겠다고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며느리는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사과 끝에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전에 있었던 일은 금세 잊어버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며 스트레스도 풀고 며느리와 함께 저녁도 먹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너무 늦었더라고요. 다음날 중요한 미팅도 있어서 며느리의 안전한 운전 덕에 집에까지 아무 일 없이 도착했습니다. 그날도 좋은 추억 하나 만들고 씻고 자리에 누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확실히 옛날과는 체력적으로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푹 자고 일어났고 그날 하루도 힘차게 보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 사이에 잠시라도 쉬는 공백이 있는 게 싫어 더 바쁘게 움직였어요. 아주 잠깐 멍 때리는 것조차 저에게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생각만 많아지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전혀 몰랐죠.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 거라는 걸. 그런데 제가 밟아온 길을 잠시 뒤돌아보게 됐을 때 후회되는 일이 많았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깝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슬픔을 잊으려 잡생각 나지 않게 계속해서 일에 열중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은 어느새 금방 지나가 주말이 되었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쉬는 날 아들과 며느리는 웬만하면 집에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 사랑을 받게 되다 보니 외롭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함께 둘러앉아 저녁 먹고 있는데 아들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혹시 연애할 생각 없으세요? 아버지가 떠난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혼자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아무래도 옆에 누군가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있는 건 많이 외롭잖아요. 무슨 연애야. 내 몸 하나 보살피기도 힘든 상황인데 요즘 얼마나 바쁜지 잘 알면서 그러니? 어머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혼자 있는 시간에 느껴지는 외로움은 더욱더 커질 거예요. 제인 아빠가 생각하고 있는 건 다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얘기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야? 어머님한테 소개해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봐야 하지 않겠어? 남자들이야 딱 보면 바로 알지. 글쎄,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네. 나는 아직도 그이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우리 집안 곳곳에 흔적이 있는데 10년이 지났다고 다른 사람 만난다는 건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하고 다른 대화하자. 아들은 제가 혼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냐며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결혼하고 행복했던 기억을 밀어내고 다른 사람과 추억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아들은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좋은 남자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에게 계속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한두 번이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계속해서 무리하게 들어오는 아들의 요구에 저는 점점 참는데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참고 있었던 감정이 터지면서 아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조용하긴 했지만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너무 예민하게 나온 것 같아 미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니 더 이상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동안 조용했었고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한 번 아니면 절대로 굽히지 않는 걸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괜한 감정 싸움으로 서로 안 좋아지면 좋지 않다는 걸 아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너무 딱 잘라 말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려 저녁이나 같이 먹으려 계획했던 그날의 일을 전부 마무리한 후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정장 매장에 들어갔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아들 일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고 손님과 대화하고 있는 듯 보여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분께서 저에게 다가와 차를 건네주었고 매장 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고 있는데 아들과 웃으면서 대화하며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는 남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둘 사이는 매장 사장과 손님 사이가 아닌 꽤 친하게 알고 지내는 사이 같았습니다. 서로 농담도 주고받더라고요. 주문한 정장이 마음에 든다며 고맙다고 결제를 하고 있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 아들과는 나이 차이가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제를 하고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남자가 몸을 돌리는 순간 얼굴을 보게 되었고 정말 신기하게도 백화점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직원이 제가 왔다는 걸 아들에게 알렸는지 제가 앉아있는 곳을 바라봤고 밝게 웃으면서 어쩐 일이냐며 다가왔어요. 그러자 매장을 나가려던 그 남자도 저를 보게 되었고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지 저를 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그 남자가 동시에 저에게 와서는 인사를 건네는데 아들은 상당히 놀란 듯 저와 그 남자를 번갈아 보며 쳐다보더니 알고 지낸 사이냐고 물어봤어요. 세탁소에 맡긴 옷은 찾으셨어요? 연락이 없으셔서 옷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걱정됐었거든요. 저만 명함을 드렸지 저는 명함을 받지 않아서 상황을 잘 모르니까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여기서 보게 되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두 분이 알고 계신 사이였어요? 이런 인연이 있다니 정말 동네 좁네요. 어머니는 왜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뭘 얘기해?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 옷에 주스를 쏟으셔서 세탁비 물어준 분이신데 명함 건네받았다고 연락할 필요는 없잖니. 그때 일은 다시 한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을 잘 보고 다녔어야 했는데 통화하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런 실수를 저질렀네요. 역시 사모님 인성이 좋으시니 아드님 인성 또한 너무 좋아서 제가 처음으로 여기 매장에서 정장 맞춘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네요. 지금은 형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제가 오늘 저녁을 대접해드려도 될까요? 그때 일도 있으니 제가 신경 좀 써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함께 가시죠. 아들은 자기도 저녁 안 먹어서 배가 고프다며 괜찮다고 거절하는 절 일으키더니 매장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어느 레스토랑이었고 알고 보니 이 남자가 운영하는 식당이었어요. 외관도 깔끔하고 손님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오래간만이었고 아들과 함께 저녁 먹으려고 온 거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좋게 받아들였어요. 앉아서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구경하고 있는데 아들이 저를 보며 하는 말이 레스토랑 운영하는 셰프라며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소개해주고 싶었던 분이었다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살짝 놀라긴 했었습니다. 2번 다시 만날 일이 없는 사람 같았는데 이런 식으로 2번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세상 참 좁다 생각했네요. 아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니 음식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셰프라는 남자도 저희 앞에 앉아 음식에 신경 많이 썼다며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과거에 한번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지만 그때의 감정도 나쁘지 않았었고 질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는데 2번째 만남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아들과도 5년째 만나고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아들이 사람을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손에 꼽힐 정도로 의심도 많고 다가가기 힘든 스타일입니다. 그런 아들과 5년 동안 웃으면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친한 형, 동생처럼 지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셋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레스토랑 문에서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저희를 찾고 있는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위치를 알리듯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흔들었고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밝은 웃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며느리도 저에게 주스 쏟은 남자를 기억하고 있는지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고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냐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경계를 하길래 제가 침착하게 상황을 천천히 설명해 나갔어요. 얼굴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너무 조용했기 때문에 아들 옆에 착석했습니다. 그렇게 넷이 앉아 서로 궁금한 점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면서 가벼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접시가 비어진 걸 채우려는 듯 셰프라는 남자는 자리에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고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를 본 아들이 조심스럽게 또다시 물어봤어요. 저분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와 나이가 7살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요즘 나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누구 소개해준 적 있어요? 저 믿고 한번 만나보세요. 5년 동안 가끔 본 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자주 얼굴 봤었기 때문에 대화도 많이 나누고 술도 가끔 먹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진짜 괜찮아요. 말도 잘 통하고요. 그리고 요리 잘하는 남자 좋아하잖아요. 요리하는 남자치고 성격 안 좋은 사람 못 본 것 같은데 아들이 이렇게 말한 적 언제 있어요? 한번 만나보세요. 5년 동안 봤었다고? 레스토랑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한 번도 소개해준 적이 없었던 거야? 며느리가 자기에게 먼저 소개해주지 않았다며 아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면서 분위기가 또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새로운 요리를 가지고 걸어오는 남자를 보게 되었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밝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얼굴 표정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휙 돌리고 말았습니다. 다 늙은 여자가 참 주책 같아 보였어요. 저와 잠깐 눈이 마주칠 때마다 밝은 웃음을 지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싫지 않았고,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다 보니 좋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할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성도 바르고 아들과 며느리를 챙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기는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질적으로 나쁜 사람 같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웃고 떠들면서 와인까지 한두 잔 들어가다 보니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었고, 며느리는 아이들 데리러 가야 한다며 먼저 일어났어요. 며느리는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거든요. 알코올 들어간 건 뭐든 싫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도 자기 새끼들 보고 싶다며 며느리를 따라 나섰고, 순식간에 저와 단둘이 남아버려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한참 동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떠난 상태라 심하게 어색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단둘이 있게 되면서 주변을 감싸는 공기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도 와인을 어느 정도 먹은 상태였고, 시간도 꽤 늦은 상태라 슬슬 일어나야 할 것 같아 마무리 인사를 했어요. 오늘 저녁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우리 아들이랑 좋은 관계 유지해주셔서 고마워요. 음식도 제 입맛에 딱 맞아서 즐거운 식사 할 수 있었네요. 다음에 시간 되면 또 들리도록 할게요.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 벌써 일어나시게요? 좀 더 드시고 가시죠. 와인도 아직 남았는데. 내일 바쁘신 일 없으시면 이 와인 다 먹을 때까지만이라도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세요? 이 남자는 절반 정도 남아있는 병을 흔들더니 빈잔을 채워주었고, 둘이서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서로의 대화에 집중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와인이 비어진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감정은 자리에 좀 더 앉아있으라며 분위기를 즐기길 원해하고 있었어요. 이런 게 인연인 건가 생각하며 밖의 풍경을 잠시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바라보던 남자는 자기와 만나볼 생각 없냐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빌려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어필하고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나는데 무슨 소리냐며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고, 취한 것 같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처음 만났을 때도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두 번째 만남은 더 특별했기 때문에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며 천천히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지하게 다가왔어요. 저와 한참 동안 서로 눈이 마주친 상태로 바라보았고, 그 순간 너무 분위기에 휩쓸린 것 같아 취한 것 같다며 다음에 기회 될 때 또 볼 수 있으면 그때는 제가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곤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한순간의 분위기에 제 감정이 휘청거리는 걸 느꼈고, 다 늙은 저에게도 아직 이런 묘한 느낌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게 마음만큼은 늙지 않은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레스토랑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자는 밝게 웃고 있었고, 제 앞에 멈춘 택시를 타며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올라탔습니다. 집에 가는 동안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던 감정은 집에 들어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니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고, 다음날 또다시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아침부터 연락이 와서는 전날에 잘 들어갔냐고 단둘이 있었을 때의 상황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별일 없었으니 한탕 바쁠 때 전화하지 말라고 끊었지만 전날의 상황들이 온통 제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고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어떻게 알았는지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다는 소리를 들었고, 복도를 나가보니 직원 몇 명과 함께 와서 양손 가득 점심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닌 전 직원이 모두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너무 놀라면서도 고마웠어요. 그날따라 너무 바쁜 상황이어서 밖에서 점심 먹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직접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거리를 두면 두 걸음 앞으로 다가오는 남자는 결국 제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 말라버린 사랑의 씨앗에 지속적으로 물을 주면서 어느새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있게 되었어요. 항상 제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남자와 함께 조촐한 재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제가 행복하길 바라고만 있었고 모든 삶이 좋아질 거라는 아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이 남자 부모님이 무조건 반대할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혼자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나중에 자기까지 떠나버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 아픔들이 안쓰럽게 다가왔고 여러 가지로 감정에 휩쓸린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일이 많이 바빴기 때문에 국내 여행을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손에 꼽히는 곳을 여러 군데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삶에 이상한 점이 조금씩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호텔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로비에 좀 갔다 온다며 잠시 내려간 사이 핸드폰을 두고 갔는지 진동 소리가 울렸고 핸드폰을 들어 전화번호를 확인해보니 어디서 많이 본 전화번호였어요. 그 전화번호를 보며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 전화번호는 며느리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알지 못했던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원래 이 남자에 대해 쌀쌀맞은 목소리이긴 했지만 너무 막대하는 목소리길래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한 소리 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빨리빨리 안 받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 계속해서 나 화나게 할 거야? 얘, 넌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나랑 재혼한 사이고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지금 너무 막 나간다고 생각되지 않니? 어머님, 어떻게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아, 죄송해요. 제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 그게 아니라요. 레스토랑에 음식 준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저도 모르게 흥분한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손님이랑 자리 잡혀 있거든요. 그렇다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럼 내 이미지가 어떻겠어? 너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알겠니? 며느리의 처음 보는 모습이 정말 낯설게 느껴졌고 당황했었어요. 저한테 주스를 쏟았을 때나 레스토랑에 있을 때나 아주 잠깐씩 막말하는 건 보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며느리는 이 남자를 너무 싫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더욱이 저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재혼하고 나서 며느리의 히스테리는 더 심해졌죠.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집에 도착하면 모두 모여서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올라온 남자는 저를 보며 웃고 있길래 며느리에게 전화 온 거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고 상당히 놀란 듯이 쳐다보더니 이해하라며 흥분한 제 감정을 진정시켜 주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좋은 여행 되고 있냐며 자기 와이프를 감싸돌고 있었어요.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끊었습니다.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어느 정도 마음의 진정이 되고 밖에서 바람 좀 쐬고 들어왔어요. 제가 얼굴 표정이 계속 좋지 않자 제 손을 잡아주며 지금 이 순간 단둘이 있는 시간만 생각하라며 계속해서 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니 어느새 그때의 순간은 잊어버리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여행할 지역에 도착해 저녁을 먹기 전에 리조트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도 좀 풀 겸 온천부터 하고 싶어 먼저 내려갔다가 시간 맞춰 만나기로 했어요. 여행했을 때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피로해진 몸을 풀고 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길래 뭔 일이 있나 싶어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려도 계속 내려오지 않아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해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희 룸이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뭔 일인가 싶어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제 몸이 경직이 되었고 충격적인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지금 계획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흘러가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이런 계획 없었잖아. 당신 설마 저 늙은이 사랑하냐? 왜 말을 못해? 빨리 대답하라고.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야? 저딴 늙은이를? 처음부터 우리 계획 이게 아니었잖아. 그래, 나 저 여자 사랑하고 있어.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더 이상 너랑은 만나고 싶지 않아. 저 여자랑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고 내가 한 결정은 후회는 없어. 이제 그만하자. 여기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뭐? 충분해? 지금 우리가 뭘 했는데 충분하다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이러려고 내가 레스토랑 차려준 줄 알아? 고작 여기에서 멈추려고 얼빠진 놈이랑 결혼한 줄 아냐고. 우리한테 들어온 게 뭐가 있는데. 그만하자. 진짜 이러다가 우리 천벌 받는다고. 그리고 나 지금 빨리 내려가 봐야 돼. 기다리고 있다고. 이러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조차 한순간에 물거품돼. 여기까지 꼭 찾아와야 되는 거야? 나중에 따로 얘기하면 되잖아. 일단 진정하고 얼른 돌아가.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둘의 관계에 개입하지 마. 알겠지? 사랑해. 사랑한다고. 우리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 줄 알잖아. 이렇게 우리 헤어지지 말자. 우리가 계획한 건 이게 아니잖아. 모든 걸 가지기 위해 이용한 것 뿐이잖아. 우리 아직 사랑하잖아. 15년의 세월 한순간에 버릴 거야? 15년? 그래. 나는 그 시간 전부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저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법적으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진석이랑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잖아. 너 계속 막 나가다가 결국 큰일 나는 거 몰라? 10년 전 그때의 사고까지 드러나면 우린 끝장이라고. 그 사람이 우리 둘의 관계를 알고 나서 네가 밝혀지는 게 두려워 사고를 냈잖아. 제발 조심 좀 해. 나는 평생 저 여자 옆에서 내가 한 죄 용서받을 거니까. 너도 평생 진석이랑 애들한테 용서받으면서 살아. 그리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 의심될 만한 행동 절대 하지 말라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들에 휘청거렸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건 계획적인 접근이었고 더 충격적인 건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도 저 사람들의 계획이었다는 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둘의 관계를 알고 있는 듯 보였어요. 10년 전의 사고를 떠올리게 되었고 음주운전 사고로 처리가 되었었는데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었어요. 남편은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거든요. 모든 게 며느리의 계획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자리를 피해야 했기 때문에 다시 온천을 향했고 머릿속이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저를 보며 웃는 남자는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소름이 돋고 그동안 믿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싹 틔워준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표정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그 모습에 당황했는지 저에게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고 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룸에 들어가니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나머지 두통이 밀려와 머리가 아파서 옆으로 누워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걸 눈치챈 남자는 두통약을 사오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문을 덜컥 잠그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 며느리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무서운 눈빛으로 천천히 다가오면서 모든 게 다 저 때문이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뭔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까지 데려가는 건데?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이야? 내가 지금 얼마나 열받는지 알아? 네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너랑 둘이 나눈 대화 다 들었다. 너 어떻게 그동안 감쪽같이 모두를 속이고 살고 있었던 거야?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고 너의 인생을 모두 짓밟아 주겠어. 네가 감히 우리 남편을 세상 떠나게 만들어? 우리 아들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 순간 잘 됐다며 모두 다 알게 됐으니 차라리 저도 세상 떠나는 게 속 편할 것 같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뒤에서 저를 붙잡고 있었고 제 머리채를 잡으며 자기는 발버둥 쳐도 제자리인데 저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걸 가져간다며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까지 가지고 갔다며 용서할 수 없다고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문을 박차고 들어온 그 남자와 뒤이어 함께 들어온 경찰이 며느리를 체포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일어났고 제 몸을 살피면서 괜찮냐고 걱정하는 남자의 얼굴에 손이 수차례 올라갔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됐냐고 재차 물었고 모든 진술을 거짓없이 말하는 게 용서받을 길이라며 같이 연행해달라고 경찰들에게 말했어요. 저희는 여행 마지막 날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뒤이어 아들이 경찰서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 표정을 보이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그동안의 죄책감에 너무 힘이 들었다며 모든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15년 전 이 남자는 며느리와 동거를 했었고 돈이 없었던 생활에 힘이 들었을 때 면접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첫 출근 멋진 정장 하나 선물해 주고 싶어서 들어간 매장에 우리 아들을 만났을 때 그때 저와 남편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곤 그때부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아들에게 접근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모든 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기 위한 선택이었고 아들 몰래 지속적으로 이 남자와 만남을 가져오다가 저희 남편한테 발각되고 말았던 거죠. 모든 사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처럼 계획을 꾸미게 된 거였어요. 사고를 낸 다음 술을 먹였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동거남을 우리 아들과 관계 유지를 잘하게끔 만들어 저와 다리를 연결해 주려고 동거남이 접근하게 만들었고 아들과 함께 살았던 며느리는 아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부분들을 전부 동거남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여자를 소개해달라는 말에 자기 엄마가 생각나 아들은 저를 소개해준 거고 이 남자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계속되는 거짓말이 점점 더 심해지고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이렇게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며느리와 그 남자는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 충격에 아들과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하늘이 도와준 거라 생각하며 지금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만약 그 남자마저 악한 마음으로 계획한 대로 진행을 했다면 우리 가정은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결과가 어찌되었든 모든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한을 풀어줄 수 있어 다행입니다.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남자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용서하지 않겠다며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까지 뺏었다고 난리를 쳤네요. 그런 모습이 진실된 모습이었고 그 전의 모습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기만 하네요. 마음이 이뻐 가진 게 없어도 결혼시켰는데 홀로 외로이 자라온 며느리가 불쌍해 결혼시켰는데 그거 하나 보고 여태까지 정말 잘해왔고 열심히 사는 모습에 고마웠는데 그 모든 게 철저한 계획이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제발 그곳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충분한 벌을 받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아들과 손주들과 살아가겠지만 행복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찾아온 사랑은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잠시 한눈 팔아서 미안해요.
하늘에 있는 남편만 바라보며 앞으로 우리 아들과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게요.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